자, 여야가 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 유인천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시에 열립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보이콧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극적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하죠. 또 저렇게 합의가 된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 이제 그 양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는요, 네네. 이것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법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또 국회법에서도 예. 정해진 절차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균용 또 대법원장 그 임명 동의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청문회도 지금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은 큽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행 또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어요 이미. 그렇죠. 인사청문회 이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결국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미지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에 들어가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김행 후보자 부적격 인사로 규정을 하고 임명 철회를 압박해 왔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주식 파킹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은 내세우고 있지만 청문회장에서 이 의혹이 해소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준비 기간 중에 뭐 네. 서면 답변을 하거나 기자들이 물어보면 예. 뭔가를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청문회장에서 소생하게 밝히겠다. 그러면 왜 의혹이 있으면 그 전에는 밝히지 못하고 네. 청문회장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날 하루 청문회를 대충 미루면서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행 후보자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주식을 일부 이제 파킹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렀다 다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우이한테 머물러 뒀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본인이 샀는데 예. 그 과정에 있어서 해명이 지금 계속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이 지금 뭐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전형적인 지금 현상인데 무슨 국회에서 자료를 내라 그러면 이거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뭐 기업 영업 비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행 후보자의 이런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 그리고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너무나 말 바꾸기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 저는 청문회에서도 이걸 솔직하게 해명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김행 후보자가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예.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장관 후보자로서의 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행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에 또 다른 의혹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직원들 임금 체불 의혹도 좀 논란이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께서는 보시기에는 어떻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은 반대할 걸로 보여져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어제 그 윤재옥 또 홍익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어제 원칙적인 그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말대로만 사실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예.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정치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원칙을 이제 지킬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그 불구속 네네. 되면서 되면서. 오히려
굉장히 지금 이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있죠. 예,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고 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 양쪽 정당이 올인하면서 예. 굉장히 그 세게 아주 부딪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 반대 의사 표현을 여러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예. 쉽사리 쉽게 끝날 인사청문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결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은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람이 있죠. 또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에서 의혹 지금 이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 후보자 서면 답변서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엔 동의 안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3명의 예. 후보자를 냈을 때 김행 후보자도 정말 여성가족부 장관 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이제 유인천 후보자였던 거죠. 예. 10년 전에 그렇게 논란 속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문화체육관광계의 수장으로서 불러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인촌 장관 후보자 하면 어쨌든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이번에 예. 서면 답변서에서 관여한 의혹이 있느냐라고 예. 했더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없었는데 무슨 내가 관여를 했겠냐 예. 이런 항변인데 어제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이 문건을 다 공개했습니다. 뭐 이거는 새로운 문건도 아닌 거죠.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화예술계 특히 이제 좌파라는 이름을 붙여서 문화예술인들을 퇴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들이 다 나와 있고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인천 후보자가 나는 이거를 모르겠다. 그리고 아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없었다는 그런 궤변까지 늘어났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문화예술계를 또 담당하는 장관이 됐을 때 예. 가뜩이나 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손발을 맞췄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과연 그 과거의 흑역사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보장 전혀 없고요. 이번에 김은아 다른 이제 예술인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저런 사람들이 저런 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예.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가수 김연아 씨 이야기도 좀 해주신 네. 것 같고 근데 신중하게 얘기하라는 그걸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뭘 가장 열심히 하셨죠? 적폐청산입니다. 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네.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었고 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그 불법 의혹에 대해서 5년 내내 검찰이 엄청 수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혐의점을 찾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겠거니 이렇게 유출을 하는지는 몰라도 예. 왜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문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그런 걸 왜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게 없냐? 네. 그래서 MB 사람이다, 유인촌 장관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 그런 거 혐오 프레임을 만든 것 같아요. 네. 이동관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능력이 없었다라는 비판은 차마 못하죠. 안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은 잘했거든요. 엄청나게. 그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 장관 할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그 어떤 조직 장악력이나 문화예술인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나 이런 게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가지고 유인촌 장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민주당의 그런 그 거부 프레임이지 예. 뭐 블랙리스트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고 불발이 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김행, 유인촌
이 세 후보자 모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부적격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인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민주당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엊그저께 예.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죠. 예. 이 세 명을 내놓고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 제1야당이니까 이렇게 반대한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은 공격할 수 있겠지만 아니 세 명의 면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장관으로서 적격을 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인가라는 걸 먼저 봐야 되고요. 예. 뭐 윤석열 정부의 인사라는 게 뭐 정말 막무가내 시기가 어제 오늘이 아니었지만 특히 이번에 세 사람은 네네.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전투형 국무위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명을 주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투력이 뭐 대통령한테 인정을 받아서 있는지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처럼 네네. 보입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이 국회 나가서 의원들하고 싸우는 것이 역할인가?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무위원들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고요. 예.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따져보면 도덕성뿐만 아니라 뭐 예. 자질, 예. 전문성에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흠결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인사 참사를 예. 일으킨 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 김영우 의원께 이걸 여쭤볼게요. 이제 청문회에 이어서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야당이 이것도 부결시킬 것 같아요. 당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장 임명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 이 사안과 연결해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각 이후에 더욱더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야당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이야기까지 묶어서요. 지금 민주당은 아무튼 그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싫다.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균용 그 대법원장, 네네. 지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제 내일 만약에 또 부결이 되고, 예.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표결 직전에 의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예. 그건 심각한 겁니다. 대법원장을 당론으로 만약에 부결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우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네. 그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지금 지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류가 됐고 예.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계속 두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사법 그 기강 예. 체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홍익표 의원이 어제 했던 얘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그 약속이라 그럴까요? 원칙 이것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죠.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개파 갈등 지금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비명계를 향한 이 친명계와 이 강성 지지층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또 추미애 전 장관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 전후에 예. 꾸준히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지도부와 그다음에 당대표를 내려오게끔 구체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 근데 어떻게 당대표를 체포해가라 할 수가 있는지 그 염치부터 우선 묻고 싶어요. 당대표가 내가 단식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끊어내겠다 하는 그 결연한 그 결기를 보인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분들 스스로 용퇴를 하는 게 맞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 또 이재명 대표의 사퇴 주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추미애 전 장관 스스로 용퇴하라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실제 당내 분위기가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 바로 네. 최고위원회는 이제 이거를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당의 지도부의 의견은 상당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의 또 그 체포동의안 가결과 그 이후에 영장 기각 이후에 또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정이 상한 상태.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많은 여론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추미애 전 당대표가 이제 전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우리 당 대표 잡아가십시오. 검찰에 이렇게 무슨 뭐 갖다 바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고 당의 혁신위원회에서도 제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서 예. 한번 그러면 불체포 특권 한번 내려놓고 또 국민들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한 거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이 됐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잘 추스려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전직 당대표가 또 똑같이 어떤 당의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뭔가 민주당의 이런 약간 혼란한 틈을 타서 예.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시는데 네네. 뭐 물론 당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당을 위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결표에 대한 뭐 숙청 이야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을 보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명계 축출론을 두고도 여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또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두 사람 정도 가능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1순위 30의원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공천에 이제 반영을 하겠죠. 공천 때는 예. 걱정된다. 예,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민주당이.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조차 지금 계속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거의 이제 배신자 색출 분위기인데요. 예. 이것은 사실은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니까 뭐 사석에서야 정치인도 사람이니까 네네.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최고위원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예. 그 배신자 색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예. 이것은 사실 공당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 비명계라고 하는 그런 예. 그 의원들이 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대국민 연설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비명계 의원들 가지고 지금 배신자처럼 이렇게 색출해야 되고 네. 내쫓아야 되고 해당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민주당의 진정한 해당행위를 누가 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외의 분들은 예. 예, 당대표가 민주당을 계속 방탄국회로 끌어왔고 예. 또 강경파 의원들이 팬덤 정치해가지고 예. 뭐 개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그 정치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 비명계 의원들이 축출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유불급이죠. 예. 비명계 의원들 또 몽땅 공천 안 주면 민주당이 또 할 것이다. 그 여론으로부터 또 문매를 맞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중진 험지 춘만호를 두고서 또 비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이 그냥 뭐 지역 주민이 그냥 저한테 표 주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거고요. 나름의 그 지역의 주민들, 구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오선에 이런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느닷없이 중진을 예를 들어서 생명부지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의 주민들이 그게 허용되겠습니까? 예. 자, 이상민 의원 오선 중진호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죠. 총선 출마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거지 지도부에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할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비명계에서 이런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총선 관련해 가지고 네. 지역구 선거구 결정은 사실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라가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이상민 의원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제 비명계에 대한 그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네. 결국 공천 과정에서 당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예. 당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아마 비명계 의원들을 많이 공천 탈락시키지 않을까 또 심지어는 컷오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바탕 좀 그 피해 숙청이 있지 않을까? 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 사이트에서는요.
수박 감별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도를 매겨서 높을수록 체포한 가결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당도 5, 뭐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당도 0,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가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도의 행동은. 글쎄요, 요즘은 이제 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 표출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만들어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수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이제 멸칭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네. 진짜 뭐 수박, 왕수박 이렇게 수박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예. 글쎄요, 좀 특정 과일에 대한 좀 비하 이런 느낌도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표출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또 마치 거기에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해야 될까요? 아, 이거 아닙니다. 아, 나 이거 수정해 주세요. 마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재미다, 놀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이게 계속 되풀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원들한테 압박을 하는 예. 부정적인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강성 지지층이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글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나서서 좀 화합하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도 뭐 즐기는 게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어떻게 그런 보면.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간별사 나오고 그러면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우리 당도 한때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는데 뭐 친박 간별사 나오고 이러면서 그때 당이 상당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수박 간별사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좋지는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